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7조 9,366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3,421억 원,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림수산 해양 분야 1조 2,960억 원 등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제33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됩니다. 국가정원 내 스카이큐브 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도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천억대 스카이큐브 손해배상 청구는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30년간 운영한 뒤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협약됐다는 점이 부각했습니다. 최초 협약서의 독소 조항도 수정하겠다는 공문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협약서는 수정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일방적으로 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순천시에 그 해지를 성급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권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순천시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렇습니다. 순천 시민들과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손해배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과 합의 일치를 본 다음에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살펴가면서 촉구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국가정원 내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스카이큐브. 순천시의회 대책 마련 촉구가 현실적인 중재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여수시 봉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2곳이 전소됐고 인근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미용실에서 처음 불이 난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백운산 일대를 중심으로 시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동곡계곡 주변의 관광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특히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까지 어치와 다압계곡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본격적인 개화 시기에 맞춰 지역에서도 봄꽃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광양 벚꽃문화재 추진위원회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금호동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행사와 공연 등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매년 3월 말부터 개화하는 광양 벚꽃은 백운대와 서천변을 중심으로 장관을 이루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에서는 봄이 되면 어른 손바닥만한 강굴 채취가 한창입니다. 벚꽃 필 때 가장 맛이 좋아 벚꿀이라고도 불리는데 섬진강변에 벚꽃이 만개한 지금 벚꿀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벚꿀 채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섬진강 물길과 남해바다가 맞닿는 섬진강 하구. 벚꿀을 따기 위한 채비를 마친 잠수부가 수심 8m 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벚꿀은 양식이 불가능해 잠수부가 물에 들어가 직접 채취해야 합니다. 어른의 손바닥보다 큰 자연산 굴을 한가득 실은 그물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섬진강 하구에서만 자라는 벚꿀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굴보다 많게는 10배가량 큽니다. 벚꿀의 학술적 이름은 강에서 난다 해 강굴이지만 벚꽃 필 때가 가장 맛있는 철이라 해서 또 물속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하얀 벚꽃 같다고 해서 주로 벚꿀이라 불립니다. 최근엔 환경 변화로 7년 전에 비해 평균 채취량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200kg 정도 했는데요. 작업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 양이 옛날같이 많이 나오진 않네요. 이게 치수장이 좀 신설해갖고 민물은 안 내려오고 바닷물이 준설해가지고 큰 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다 보니까 바닷물 유입은 많고. 큼지막한 껍데기 사이로 하얀 속살이 꽉 차 있고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릅니다. 벚꿀은 굴 특유의 비린 맛이 덜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인데 비타민과 단백질, 아연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체력 보충에 좋습니다. 주로 불에 구워 먹거나 쪄서 먹고 약간 덜 익었을 때가 가장 식감이 좋습니다. 영양가가 아주 높고요. 또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게끔 시원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벚꽃 필 무렵 벚꽃을 닮은 섬진강의 명물 벚꿀이 제철을 맞아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와 제주도의회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순특위와 제주도의회 4.3특위는 다음 달 3일 제주 4.3 기념식에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순특위는 또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5.18 민주화운동과 충북 노글리 사건 등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해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이 정부의 직불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농민들과 소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직불제 개편 논의에 농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민들과 소통 강화와 함께 개편안 마련에 앞서 농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성 농민들이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참여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도 강조했습니다. 지리산이나 무등산 같은 국립공원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1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등산에서 이 법으로 단속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산객들이 산에서 술 마시는 모습은 주로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산악구조 헬기로 환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올랐다 바위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무등산 바위에서 술을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좀 음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위 위에 좀 쉬고 계시다가 그 아래로 떨어지셔가지고. 지난 휴일 사고가 났던 무등산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절벽이 아찔한 바위 위에서 등산객 대여섯 명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건강합시다. 고맙습니다.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법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단속 실적은 지리산은 3건, 무등산의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국립공원 음주금지법 시행에도 등산객들이 지키지 않고 단속도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간을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니까 상주하기가 좀 힘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음주 산행뿐만 아니라 취사, 흡연, 산나물 채취. 법률 조항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27조를 보면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만 금지되어 있다 보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들키지 않는 이상 술을 가지고 있거나 마셔도 들키지만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시는지 혹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상자는 70여 명에 이릅니다.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음주 산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꾀한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재건축한 흑산항 여객선 터미널이 오히려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무시하고 중도의 설계를 바꾼 게 탈이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5억 원 가까이 들여 지난 2016년 6월에 재건축 공사를 마친 흑산항 여객선 터미널. 항구를 볼 수 있는 앞쪽은 표를 파는 선사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뱃길 특성상 입출항 오차가 큰 여객선이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합니다. 매표소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한 것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무지하게 지금 민원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여객선 터미널 설계 도면을 보면 매표 사무실이 옆쪽에 배치돼 있지만 선사 측 주장에 무게를 두고 도중에 설계를 바꿨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목포 해수청은 당초 2개 선사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지만 1개 선사가 늘고 주민들도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아 매표소 위치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면서 매점은 빠졌고 터미널 2층 대합실에는 흔한 자판기도 없어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안군은 터미널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목포 해수청에 터미널과 주변 정비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쪽에 여객선 매표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바깥을 볼 수 없어서 그 위치를 바꿔달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많은 국고를 들여서 재건축한 흑산항 여객선 터미널이 3년도 되지 않아 다시 혈세를 축낼 형편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참여기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천대학교는 농업, 생명, IT 관련 전공 청년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첨단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순천대는 그동안 대학 연구팀이 추진해왔던 스마트 농업 특성화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2019 순천 방문의 해 상징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순천시는 2019 순천 방문의 해에 본격적인 붐업 조성과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서울 청계광장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순천 방문의 해 상징 조형물은 가든 디자이너 김진홍 작가의 작품으로 순천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 습지와 순천의 자연경관을 재해석해 독창적인 화훼 연출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여수 지역의 70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주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오후부터는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레이더 영상부터 보시면 밤사이 곳에 따라 약한 비를 뿌리던 구름대는 지금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현재 일부 경상도 해안가로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차츰 그칠 텐데요. 잠시 소강 상태에 들다가 비는 정오 무렵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원 산지는 최고 5cm가량의 다소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앞으로는 최고 8cm가량이 더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전남 동부로도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구름 후면으로는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서요. 날이 부쩍 차가워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만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황사의 영향을, 중서부지방은 늦은 밤에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비가 온 지역을 중심으로는 방무가 끼어 있고요. 특히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